이번 이제 두 번째 세션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여기 그 하나님 미디어가 뭐예요 주제를 보면은 그 미디어의 종류들별로 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 게임, 텔레비전, 만화, 영화, 대중가요 이런 주제들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 하여튼 다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주제인데 스마트폰 얘기부터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는 그 예전에 유튜브에 그 영상 본 적이 있는데 아이폰을 총으로 쏴서 부신 부모의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춘기 딸이 집에만 오면 카톡을 하는데 그걸 절제시키기가 참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도 스마트폰 안 사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입학식 날 딸아이의 교실에 선생님과 이제 처음 만나는 그 참석을 해봤는데 그때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모든 공지는 카톡으로 할 테니까. 그런데 정말 그 고성여 중에 그 반에 카톡을 안 하는 여학생이 딱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제 딸이고 하나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카톡을 안 까는 아이예요. 스마트폰은 없는 아이는 제 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샀는데 이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사줘도 고민이고 안 사줘도 고민이다. 이런 거 말씀하세요. 둘째가 이제 6학년인데 지금 아직 안 사주고 있는데 이제 중학생 또 가면 이 공지사항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이야기할 텐데 스마트폰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아이들과 대화가 주로 친구들 또래끼리 얘기했죠. 카톡인데 시간 제약이 없으면 끝이 없어요. 뭐 저희 집 얘기예요. 어떻게 절제시켜야 할지요. 시간 정해도 잘 안 돼요. 잔소리로 들리나 봐요. 그러다 또 카톡 한다면서 다른 것을 검색하니 불안해요. 안 좋은 검색을 할까봐.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좀 이제 주제가 여러 가지니까 스마트폰을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시키고 절제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냥 아예 우리 대표님 가정 이야기, 대표님 가정도 이제 중3 아들, 중1 딸 이렇게 막내 있고 있는데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얘기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 저는 비관론자는 아닌데요. 스마트폰의 비관론자는 아닌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쓰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됩니다. 과연 스마트폰을 절제하는 아이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자체가 좀 굉장히 비관적인 질문이라고 제가 들리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스마트폰은 미디어에 어쩌면 지금까지 나온 기술의 총결합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하죠? 그래서 스마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이 미디어의 이 탁월한 기술 이게 이제 결집이 이 스마트폰인데 어플리케이션까지 또 들어가면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이 성향 자체가 아예 전략적으로 이 만들어낸 기획 의도가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도 안 질리고 잘 때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든 거는 스마트폰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입장을 생각하면 어른들도 절제가 안 되는데 애들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들의 어떤 컨트롤 되는 절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절제하는 아이가 얼마나 있을까? 이 질문에 참 회의적이고 이미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아까 그렇게 이제 참고 그래서 저는 이걸 애매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들이 당하는 고난.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타협할 수 없는 게 중1, 중2 요때 같아요. 친구 관계 때문에 또 학교에서 중요한 공지사항에 소외될까봐. 그래서 이제 타협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들, 카톡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애들은 또 정말 머리가 좋죠. 명분을 세우는데 이제 자기가 뭔가 하고 싶다 이거보다도 친구하고 소외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공지사항은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줬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근데 이제 부모들을 통해서 제가 피드백을 듣는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다음 날부터 애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경계가 무너진 거죠.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사실은 희한한 중1을 만났습니다. 희한한 중1. 예, 제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지금 그 세계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중1 남자애. 엄마하고 같이 손잡고 왔어요. 이상한 애죠? 예, 그리고 엄마하고 막 강의 시간 전에 막 대화를 나누는데 뭐 딸하고 엄마하고 대화 나누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혹시 너 미디어 생활 어떻게 하니? 이거 뭐라고 그럴까요? 예,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딱 뭐 명함처럼 보내주는데 그걸 뭘까요? 예, 투지폰을. 예, 그 집 이야기를 한번 들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스마트폰을 5학년 때 그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엄마가 결정적으로 사줬답니다. 근데 애가 그때부터 그 다음날부터 똑같이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하고 이제 단호하게 해서 투지폰으로 이제 바꿨다. 근데 물론 저항도 있었고 애가 힘들기도 했지만 투지폰으로 바꾸었는데 이제 그 후로 이제 좋아진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화가 되고 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야, 선생님이 이런 강의한 사람인데 만약에 이런 질문 던지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고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제가 딴 데서도 그런 걸 들었는데 애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요. 애들이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뭔가 설득력 있잖아요. 한마디 하는 게 그냥 끊으세요. 그냥 끊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야, 재밌는 거 어떻게 끊어? 그렇게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제가 끊고 나서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끊기 전에는 이걸 모르는데 끊고 나서 보니까 더 재밌는 게 많아요. 지금 애들 하는 거 보면 별로 재미없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그냥 스마트폰을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해라 하지 말라에 대한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스마트폰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런 강의나 도전을 듣고 이제 애가 막 갑자기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 문자가 500개 와 있고 10분 안에 답장을 다 보내고 뭐 이런 애들의 엄마는 심각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막 싸우면서 바로 강제로 이걸 단절을 시켜버리니까 뭐 애가 바로 경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의 상황이 다른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하여튼 애매한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안 사주시는 게 어쩌면 최선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아무리 좋아도 절제가 안 되면, 스스로 볼 때도, 부모가 볼 때가 말이고요, 스스로 아이들이 볼 때도 절제가 안 된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스마트폰 부분을 뭐 투지폰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꽉 막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고3 되니까 애들이 자발적으로 투지폰을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인가요? 공부해야 된다고. 왜 공부할 때 그 가치를 위해서는 투지폰을 쓰는데 그건 강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바꾸는 어떤 가치의 어떤 문제, 더 큰 가치를 붙잡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스마트폰 문제를 접근하면, 충분히 대화하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좀 실질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적용하면, 저희 집에는 아직 중3, 중1인데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그냥 투지폰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공지를 카톡으로 보내요. 교회에서도 교사들이, 그리고 학교에서도 카톡으로 보내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뭐 있는 현실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카톡 그것만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카톡을 유지한다면, 그리고 스마트폰 없어도 됩니다. 노트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카톡을 노트북으로만 이게 집에 있는 컴퓨터로 활용을 한다든지, 충분히 그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조금 더 귀찮을 수 있지만 또 선생님도 귀찮으시겠지만 충분히 이런 취지를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아는 부모는 아예 어린이 세계학교 하시면서 이대로 안 되겠다, 학교에 내가 영향을 줘야 되겠다, 그런 리더십 있는 분인데, 그래서 가서 막 이야기를 했대요. 교장선생님하고 막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학부모 회장이 돼가지고 그 힘이 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안하고 또 선생님들도 또 배려하고 이런 그런 좀 뭐 그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힘듭니다, 그죠? 불편하고 또 애들의 저항도 있고 하지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아이들과 이런 부분에 그 우선순위에 대한 결단 내지 실천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실질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차후에 또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좀 천천히 가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좋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많은 미디어에 교육하는 분들의 강조점은 대체 활동입니다. 대체 활동.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욕구, 이 먹고 싶은 뭔가 있는데 이걸 자꾸 보면서 나는 먹지 말아야지. 그럼 더 먹고 싶죠. 사실 이런 욕구는 필요한데 스마트폰의 문제는 정말 좋은데요. 너무 유혹해서 이게 욕망으로 갈 가능성들이 제일 많은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절제하려면 적극적인 대안은 이 시선을 다른 데로 더 바꾸고 더 많은 시간을 그쪽으로 보내고 그런데 유익한 그게 뭐가 있을까요? 취미 활동도 될 수 있겠고 또 뭐 더 좋으면 여행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특히 취미 활동인 아이들의 은사들 뭐 재능들 개발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아까 어제 그 친구는 너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뭐가 더 재밌냐 얘는 심심하면 친구들 불러내서 자전거 탄답니다. 자전거. 예,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친구들만 친해지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좋아하는 선후배까지 만나가지고 예, 오히려 더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는 원리가 아니고 맞는 것 같아요. 예, 미디어의 영향력 속에서 지금 심각한 건 중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모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불편한 점이 있지만 사실 다시 한번 첫 단추부터 재정비해 나가면서 그런 구체적인 실질적인 문제들을 좀 보완해 나가는 입장으로 가야지 둘 다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을 잘 사면서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 단절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미디어를 활용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몇 살입니까? 그날이. 예. 근데 저는 그게 애들마다 다 다르고 그건 부모와 아이들이 그 개인 가정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아직까지 아이들을 완전히 파송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예, 아직까지도 훈련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자율적으로 됐지만 그래서 그날이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면 저는 스마트폰 사주려고 합니다. 물론 또 싸울 거예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뭐 이렇게 데이터로 나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균형이 잡혀있는 삶을 살아간다. 신뢰할 수 있다. 또 부모와 관계가 되고 대화가 된다. 어느 정도의 이런 좀 주관적이지만 부모들이 판단하고 아이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서 어느 자율적이 되면 저는 서서히 가되 사실 스마트폰을 없애고 뭐 안 사용한다 이거 아니고 언젠가는 사용할 건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절제력 그 다음에 책임감 분별력 사실 이게 다 뭐죠? 성품이죠. 그래서 사실 미디어에 있어서 이 성품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 어려운가 하면 이게 미디어 스마트폰 딱 해결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성품과도 관련돼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관련돼 있고 특히 또 세계관과도 관련돼 있고 뭐 또래 집단의 문화와 관련돼 있는 복합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예, 칼로 딱 이렇게 단정 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한 정답 하나보다도 각 가정별로 상황도 많이 다르니까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중에 굉장히 와닿는 것은 더 재미있는 것, 더 중요한 가치에 눈뜨게 하고 맛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부천에서 어떤 청소년사한테 실제 이야기인데 그 동네 술, 담배, 본드하는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했냐면 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나오게 했냐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같이 음악을 가르치고 네. 연주하게 하고 네, 그래서 국내 연주도 다니고 세계 연주도 다니면서 이게 아주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음악하는 즐거움을 익히자 자신이 빠져 있었던 술, 담배, 마약, 뭐 본드 이런 것을
끊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지 마라 보다도 이 아이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줘야 될 게 부모님들의 역할. 그게 이제 적극적인 대안. 그렇죠. 그다음에 대체 활동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